7월 달에 제가 두 번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7월 달 소부장이다라는 말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8월 달 역시 소부장이다. 연속적인 소부장의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8월 달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소부장에 대한 또 다른 섹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8월달 시장 변수, 7월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죠. 영사관 그 맞불 폐쇄와 함께 틱톡이라고 하는 메신저와 또 무역 합의 파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는 7월과 8월달이 크게 다르진 않지만 미국 중심으로 보면은 7월 최고치보다는 조금 더 일일 환자 수가 조금은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은 양호한 기저 효과가 현재 좀 나오고 있죠. 4월달, 5월달에 부진했던 결과에 비해서는 6월달, 7월달에 나오는 경제 지표의 수치들은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치료제 백신이 또 하나 그 시장의 상승의 동력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후보 물질들이 굉장히 다수로 나오면서 적어도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만 10월 달 중에는 백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과 함께 시장에 희망을 던져주는 그런 모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탁금은 사상 최고치 흐름을 계속하고 있는데 잔고 기준으로 50조 원 내지는 50조 원을 상회하는 그런 수준의 예탁금이 시장의 에너지로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8월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지금은 8월이 그 코로나19 이후에 언택트, 컨택트 이렇게 양분해가지고 시장들을 보시는 관점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언택트와 컨택트가 공존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공존하기 때문에 이분법보다는 공존하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어느 며칠 동안은 컨택트주라고 소위 불리는 경기 민감주들이 강할 때도 있고 또 코로나 환자가 조금 더 늘어난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는 언택트 종목들이 또 강세로 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밸런스가 맞는 상태에서 양쪽 다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돈 앞에 장사가 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지금 시장의 상승 3월 이후에 글로벌 증시의 상승이라고 하는 건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미국 최근에 3차 부양책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중에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황이 되면 또 한 번 유동성 랠리가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종목들 이번 주 들어가지고 큰 움직임들이 나왔던 종목들, 특히나 경기 민감주 섹터의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5%대 이상, 10%, 심지어는 20%까지 올라가는 종목들까지 나오면서 이런 대형주들의 그래프 각도가 굉장히 가팔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단적으로 보면은 이제 느슨하게 완만하게 오르기보다는 한 번에 몰아쳐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해졌다. 이 주식 안 사면 안 되라고 하는 절박함이 굉장히 커진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한 상승을 하는 것도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단기 상승의 랠리가 거의 막바지다라는 관점도 볼 수 있을 만큼 조금 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현상들이 좀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집단 마취 현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주식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절박감과 함께 나만 주식 없어서 손해보는 거 아닐까? 시장은 올라가는데 수익에서 나만 멀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 심리가 지금 주식의 추종 심리를 만들고 있고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더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시장에 굉장히 팡배해지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언택트, 컨택트 구분하지 말자라고 아까 말씀드리면서 한 달 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안 돼요라고 강조했던 섹터가 바로 자동차 섹터였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현대차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꾸준하게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드디어 14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서면서 제가 요거는 2주 전쯤에 말씀드릴 때 자료였는데 그때 11만 원 정도였거든요. 여기서 거의 3만 원 이상 거의 4만 원에 가까운 상승을 이번 주 후반까지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동차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업황이 좀 부진했다, 잘 안 팔렸다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 결과되는 발표를 보면은 작년도보다 실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0만 원대 지지 이후에 14만 원대 후반까지 단기 한 50% 가까운 상승을 보이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요, 차가 안 팔려요 이러지만 주가로는 이미 한 달여 만에 50%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은 언택트만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언택트, 컨택트 종목들이 전부 다 공존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가로 보시면은 완만하게 10만 원대 초반에 있다가 이런 2단계 상승을 통해 가지고 단기에 5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현대차 또 경기 민감주의 단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월달 대응 전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자전거 페달을 누가 먼저 놓을 거냐라는 싸움이에요. 굉장히 눈치 보기를 하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페달을 밟은 그 결과 종합지수 코스피 기준으로 1,400대에서 2,300대까지 거의 900에서 1,000포인트 가까운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상승이 너무 지금 익숙해지고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누가 과연 자전거 페달을 먼저 놓을 수 있을 거냐 자신 없죠. 여기서 내가 소외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8월 달은 훨씬 더 7월 달, 6월 달보다 속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수가 2,100에서 2,200까지 올라올 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는데 오히려 2,200을 넘고 2,300선이 넘어가니까 훨씬 더 가속도가 붙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멈추기에는 시장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 가끔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대사 같죠. 돌아가기엔 너무 멀었다. 다시 1,500, 1,600 가끔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더블 딥으로 가기에는 너무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너무 많이 올라서 돌아가기가 어려워 지금 이런 지경까지. 물론 그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경계해야 될 그런 요인이 될 거예요. 사실 시장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보다 더 리스크한 상황은 없거든요. 어느 수준의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거나 거기에 근접하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은 없죠. 사실 주가가 많이 빠진 걸 많은 분들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한계치를 모르고 끝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한계치에 도달할 것이고 어느 순간 흔히 말하는 버블이 터지게 될 것인데 그 상황 이후를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물론 다만 지금은 굉장한 파티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유동성, 유동성 자체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인데요. 유동성이 그러면 언제까지 갈 거냐? 답은 나와 있죠. 아마 연말 정도나 연초, 내년 초쯤 되면은 유동성이 거의 더 이상 보강되지 않는 시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지수들은 코로나19 이전으로 거의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무한정으로 돈을 쏟아 넣어가지고 계속 지탱하게만 만들거나 현물 지표는 안 올라가는데 종합 지수나 글로벌 지표들 자체만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더 이상 크게 용인되지 않을 것이고요. 미국이 지금 최근에 추구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도 이번이 거의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유동성으로 올라갔다고 하면 유동성이 보강되는 상황이 종료됨과 동시에 이런 큰 랠리의 시장도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지금 조금 더 여유는 있는데요. 아마 올해 말 내지 내년 초쯤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훨씬 조금 덜 들어오든지 슬슬 눈치를 보고 빠져나가는 그런 시장이 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함정이에요. 끝을 모르고 올라갈 때는 돈의 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결국은 돈이 빠져버리면 유동성도 줄어드는 것이고 이에 맞춰가지고 시장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은 한창 유동성이 시장을 계속 지탱해주는 시장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자, 이번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가 휴가 시즌이라고들 많이들 전통적으로 보내시는 시간대인데 해외여행이 거의 불가능한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어디 갈 데도 없으시죠. 가까운 이제 교회나 가까운 우리나라 주변 휴양지 같은데 단기로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때보다도 서머랠리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멀리 가시지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옛날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도 2, 3주 정도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주식을 팔고 떠난다 이런 속설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디 특별히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만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8월도 소부장이다. 이렇게 7월 달에 이어서 8월도 소부장에 집중하자는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부터 왜 그래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주 전, 3주 전에 계속 주제로 갖고 나왔던 게 7월 달에 소부장의 소재와 부품, 장비단에 있는 종목들에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소부장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하는 SNS텍이라고 하는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미 지난 그 3월 달 저점에 13,000원대에서 어제 그제 53,000원대까지 거의 한 4배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소부장의 굉장히 대표적인 종목이고 삼성에서 많이 추구한 그 노광 장비 쪽의 대표적인 장비 업체 블랭크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개발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오롯이 받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7월 달 이후에도 추가적인 슈팅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종목군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동진세미캠 하면은 소재단으로 아주 또 대표적인 소부장 대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까지 3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 지난 그 시장이 제일 빠졌을 때 10,000원 정도였으니까 이 종목 역시도 거의 4배 가까운 상승을 4개월 정도 만에 이뤄낸 대표적인 소부장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또 어떤가요? 2차 전지의 또 대표적인 소재단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수도 이번 주 후반이 가장 강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가지고 소부장들의 대표적인 기업들도 거의 이번 주 후반에 지나온 이번 주 후반 8월 첫째 주 후반기에 가장 높은 지수단을 가격단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표적인 소부장의 기업들의 주가의 면면을 좀 보셨는데요.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맞구나. 7월 달 소부장 기업들이 지배를 했던 시장이고 그 흐름이 8월 초까지도 이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8월 달에도 왜 소부장일까? 이 김동엽 전문가는 7월 달, 8월 달 왜 소부장에 계속 주목하라고 외치고 있는가 하는 부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는데 7월에 이어서 8월 달도 소부장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 3가지만 꼽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섹터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한일 간의 갈등 이벤트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리고 삼성의 소부장 챙기기 이렇게 3가지 섹터로 좀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최근에 LG화학의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모양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근데 그 이면에는 이런 제가 이제 기사 중심으로 제목을 따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최근에 나온 기사 보시면 이번에 직접적인 슈팅 바로 나오기 일보 전에 나왔던 기사를 보시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전기차 시대 K배터리라고 하는 섹터가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3사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관련된 수주 잔고가 300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기사가 약 한 일주일 전쯤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시겠지만 LG화학의 2분기 실적 상황에서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 시작한 지 20년 만에 분기별 흑자가 나오면서 굉장한 시장의 반향을 일으키는 상황이었고 지금 뭐 후발주자로서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주가상으로 굉장히 LG화학을 추종하는 그런 모양들이 나오고 있고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배터리 부분의 생산 능력을 늘렸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유수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글로벌단의 순위를 매겨보니까요. LG화학이 당당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회사가 있지만 그 다음 4등으로 삼성 SDI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조차도 4%대 뭐 LG화학하고 차이는 좀 납니다만 어찌됐든 업계 뭐 넘버 7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 우리나라 대표 3사가 전 세계 글로벌 2차 전지 업체 중에 1등, 4등, 7등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부 합치면 굉장히 큰 비율을 우리나라 대표적인 업체들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뭐 소부장 그러면 보통 그 반도체 업체들과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된 뭐 소재 장비, 부품 이런 회사들만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원래 소부장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뭐 반도체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부분도 있고 또 뭐 2차 전지 부분도 있고 뭐 좀 이따 말씀드릴 5G와 관련해서도 많은 소부장 업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증설이에요. 흔히 말해서 캐퍼시티라고 표현하는데 증설을 통해 가지고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그 시장에서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난 8월 첫 주에 이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3개월 만에 포스코 케미칼이 배터리 그 핵심 소재에다가 3천억에 가까운 투자를 한다. 그래서 3단계 증설을 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또 대표적인 소재단의 기업 에코프로 BM도 삼성 SDI 전용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다음 달에 착공한다. 이게 아마 8월 달 얘기예요. 이렇게 양산을 준비하는 공장들에 대한 증설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2차 전지를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성능의 배터리가 만들어질 때 이런 것들이 그 전기차라든가 수소차의 그 주행 거리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고성능의 배터리의 구현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첨가제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첨가제 관련된, 그러니까 조금 더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기본 소재에다가 특수한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더 성능이 좋은 배터리를 만든다. 이런 그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에서 첨가제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기사도 최근에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첨가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첨보 같은 경우도 최근 한 열흘 사이에 굉장한 그 주가 슈팅을 추가로 보여주는 면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첨가제 중에 뭐 양강구도라고 볼 수 있는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7월달 이후에 8월달 초반까지 굉장한 그 주가 상승을 좀 보이는 경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 기본 소재 업체 외에 첨가제라고 하는 또 특수 소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2차 전지,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5G 외에도 2차 전지에도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돼 있고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의 어떤 완성형 그 전지 업체들의 주가 상승과 또 가치 상승에 따라 가지고 따라서 그 안에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소재단이나 부품, 장비단의 기업들도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8월 달에도 역시 소부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이런 이제 기사에서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말 정도 되면 75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뭐 매년 8월 달 되면 광복절 즈음해 가지고 한일과의 어떤 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새롭게 좀 조명이 되는데 올해는 또 75주년 조금 그 한 템포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마디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광복절을 좀 맞이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한일 간의 갈등 문제가 굉장히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 관련해서 세 가지 소재단의 품목들을 얘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1년이 지났지만 사실 해결은 하나도 안 됐고 찔끔찔끔 수출 규제가 조금 풀리곤 있지만 그 사이에 뭐 우리나라는 독립적인 소부장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큰 노력을 했고 일부 성과도 보이면서 일본 업체들이 오히려 불안하거나 도태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지난 5월 말부로 해서 수출 규제 풀어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일본에서 들어주지도 않고 있고 또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뭐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입국 관련해서도 굉장히 제한을 좀 강하게 하는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라고 하는 방위 협력과 관련된 그 협정 같은 것들을 파기할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했다가 한시적으로 좀 유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부분도 이번 달 후반부에 시점이 종료되는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문제고 최근에 그 이런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WTO에다가 우리나라 제소를 했죠. 최근에 패널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기간은 오래 걸릴 거지만 시작이 뭔가 되고 있다라는 게 8월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난 8월 달 이후에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라고 하는 수출을 좀 수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좀 제외하는 그런 결정을 했고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법원에서 일본 그 전범 기업들에 대한 재산을 몰수한다라고 하는 그 판결을 하면서 공시송달 효과가 8월 4일부로 완성이 됐고 지금 이번 주 후반에 일본 그 해당 기업은 즉시 항고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아마 제 판단을 통해서도 항고가 기각되게 되면 자산의 압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일본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준비된 보복과 관련된 추가적인 조치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양국이 뭐 언론 중심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는 소부장 두 번째 버전으로 소부장 2.0이라는 걸 준비해 가지고 적어도 한 5조 원대 이상의 그 자금을 소부장 강소기업들의 중심으로 투입을 하면서 소부장 그 상황을 훨씬 더 견고하게 좀 만들겠다라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최근에 정책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달 특히 말씀을 드리는 게 8월 15일 광복절 그리고 8월 22일 지소미아 그 한시적인 유보가 마감되는 날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역시 또 한 번 한일 간의 갈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기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고 최근에 WTO 사무총장과 관련해서 한일 간에 또 뭐 지지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첨예하게 상황이 갈리는 부분 그리고 이번 주 후반 보니까 벌써 이제 지소미아가 걱정이 되니까 미국에서도 말리려고 굉장히 만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방위비 협상과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8월달 소부장을 강조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뭐 가장 대표적인 소부장 뭐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그룹이 소부장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라는 걸 뭐 또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걸로 하나 여기는 게 바로 소부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7월 말과 8월 초에 나오는 그 행보들 어디를 뭐 방문을 했다더라 이런 것들 가서 무슨 언급을 했다더라 이런 부분들 한두 가지쯤 따와 봤는데 멈추면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소부장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부장 현황이 어떤가라는 질문을 또 담당 임원들한테 던지기도 했고요. 소부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그리고 최근에 움직인 그 동선을 보더라도 반도체 자회사인 세메스도 갔었고 최근에 삼성전기 부산 공장도 가가지고 또 MLCC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부품단 완성형 뭐 IT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단에 관련된 관심을 크게 보이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현대차와의 어떤 뭐 미래차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미팅으로 좀 승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기사 제목입니다만 소부장의 상생 생태계 쪽으로 육성을 하는 쪽으로 앞장을 서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니까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엄청난 규모를 나타내는 뭐 그룹이 이 소부장이라는 거 직접 챙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던지는 화두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초대형 사실 우리나라 웬만한 급의 상승 뭐 모양새를 벗어난 이제 글로벌 기업이 있잖아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 삼성 글로벌단의 기업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소부장을 챙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실제 말로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일주 전이네요. 딱 일주 전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소부장 강화를 위한 직접적인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협력사의 두 곳에다가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삼자배종으로 주주로서 참여를 하는 그런 그 행보를 실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소부장 대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던 SNS텍에 직접 한 660억대 증자를 들어갔고요. 또 YIK라고 하는 회사에도 300억대 후반에 기업을 증자를 들어가 가지고 두 기업에만 집행한 증자 금액이 1,100억대 나올 정도로 두 기업에 직접적으로 내가 주주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주주 역할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그 회사가 좀 믿을만하고 이 회사가 나중에 뭐 더 커졌을 때 더 큰 과실을 같이 뭐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증자를 들어간 기업들 굉장히 좀 과거에도 보면 몇 차례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삼성에서 몇 년 사이에 지분 투자를 들어간 기업들이 뭐 한 대여섯 개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16년 정도인가 17년 정도에 5% 정도의 지분 투자 들어갔었고요. 같은 시기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5%에 가까운 지분 투자가 들어갔었고요. 이게 원익인데 오타가 났네. 원익 IPS 같은 경우도 4.5% 정도의 지분 투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3년 만에 SNS텍하고 YIK라는 회사에 SNS텍은 8% 그리고 YIK는 비율이 더 높아요. 거의 한 15%에 가까운 지분 투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좀 계열사라든 뭐 계열사 직접 계열사는 아니지만 협력사의 지분 투자가 들어가서 밸류 체인을 훨씬 더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분 투자 들어간 기업들 당연히 삼성의 후광 효과라고 하는 걸 힘입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삼성과 흥망성쇠를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최근에 삼성의 흐름은 뭐 부침은 있어도 결국은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IT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뭐 몇십 년째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뭐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관련되는 기업들의 지분 투자가 들어간 이후의 상승 흐름을 보면 굉장히 최근에 특히나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후반 정도, 6일 날 회사가 분할된 이후에 재상장이 됐죠. 그러고 나서 단기 흐름이 어땠어요?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 전부 다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진세미캠도 뭐 아까 큰 그래프로도 보여드렸지만 최근 상승력이 굉장히 좋고 SNS텍도 최근에 상승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지분 투자가 들어갈 때 삼성에서 들어왔던 지분에 대한 단가가 할인이 좀 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싸게 들어와 이런 시장에 좀 오해가 있었지만 불식하고 8월 첫 주 견조한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을 탈환하는 그런 모양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요거 지난 2주 전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의 디스플레이 부분을 또 양수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메스에 그 사업을 접는 것들에 대한 양수를 하게 되면 그 뒤에 후광 효과 같은 것들도 분명히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조금 이번 주 들어서 부진했지만 그래도 전고점 수준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소부장과 관련돼서 세 가지의 흐름으로 7월에 이어서도 8월 달에도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또 어떤 투자 비중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물론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있고 하지만 2차 전지를 기준으로 하는 소부장 기업들의 어떤 큰 행보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물줄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 한일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아직 8월 중순 하순에 몇 가지쯤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쪽에서 소부장 기업들을 직접 챙기거나 지분 투자까지 하면서 관심을 크게 보이고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 추가적으로 한 3-4곳 정도의 상장사에 추가적인 지분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 곧 단행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평소에 어떤 특별한 좀 사업적인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투자 아이디어를 보면은 요 이번 8월 초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달 중에 소부장의 R&D 연구개발과 관련된 고도화 방안 뭐 또 하나의 정책인데 뭐 아시겠지만 이번 정부 특별히 그 IT라든가 뭐 여러 그 섹터별로 로드맵이라든가 정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표가 되는데 이번 달 8월 중에 또 하나의 R&D 고도화 방안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뭐 8월 중하순 정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쯤 되면 또 한 번 소부장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또 이번 주 후반에 갑자기 부상한 뭐 5G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소부장이 있습니다만 가장 좀 안 움직인 쪽이 또 디스플레이 업종이거든요. 최근에 LCD에서 OLED 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관련되는 완성체 업체들의 주가도 좀 부진했고 실적도 부진하다 보니까 좀 투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면들이 있으면서 관련되는 소부장 기업들이 조금 주가가 좀 덜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전자 중심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투자가 다시 재개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를 한국을 계속 추종하고 따라가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역시 또 긴장감과 절박감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LCD를 거의 포기하고 OLED 쪽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OLED와 관련된 그런 장비단이라든가 부품 소재단의 기업들의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걸맞게 소부장 상생 협약을 통해서 삼성과 LG가 한 1,000억 정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상생 펀드 같은 것들 만들어서
디스플레이의 소부장 기업들을 좀 지원하는 식의 움직임을 보이겠다고 하는 협약도 최근에 맺은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지금 아마 대형주 단에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지금 그 많은 종목들과 섹터들 중에 움직이지 않은 쪽이면서도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바로 LG 디스플레이. 이 종목이 아마 최근에 현대차도 부진했던 과거 흐름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대형주 단에서 거의 바닥에서 큰 움직임이 없는 유일한 종목군이 아닐까. 최근 하다못해 KTNG 같은 경우도 소송권의 이슈에서 벗어나면서 최근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않은, 하다못해 포스코보다도 더 바닥에 붙어가지고 준동이 좀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라고 보는데, 물론 업황 안 좋고 상반기 실적 굉장히 안 좋은 거 당연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OLED 쪽으로 사업 구조를 재빠르게 개편을 하고 증설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풀어지고 나면 아마 올해 하반기를 넘어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나은 수치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선침해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지금보다 좋은 가격대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개별단의 유망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MK전자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도 최근의 흐름이 가격대가 7, 8천 원대 정도 머무르고 있다가 최근에 11,000원 정도까지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재차 한 보름 정도 수평 조정을 받은 끝에 지난주 후반에 조금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누려볼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위치하면서 8월 첫 주를 마감하는 그런 모양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반도체 그 패키지라고 하는 후공정의 중요한 그 핵심 공정이라고 하는 본딩 와이어를 생산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공정 원래 업체인데 이 기업이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용 고용량 음극할 물질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요거가 유사한 그 소재단에 개발을 진행하면서 이미 삼성 SDI랑 미국의 좀 특허를 얻은 그런 결과치도 갖고 있는 그 레코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도 하는데 2차 전지까지 한다. 지금은 복합 테마의 시대입니다. 하나의 테마로만 기업의 주가가 지탱되거나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멀티 테마주들, 그러니까 반도체도 하는데 2차 전지도 할 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까지도 같이 해, 이런 이제 복합 테마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기업도 대표적인 복합 테마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제가 표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하는 회사, 굉장히 견실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연결회사가 같이 그 실적으로 있다 보니까 연결이익을 감안하면 퍼가 흔히 말하는 주가 수익 비율이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 회사, 심지어는 2, 3 정도까지 표현될 정도로 시장 그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이제 내용을 보면은 MK의 자체적인 실적보다는 한국토지신탁의 걸출한 실적이 연결로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평가를 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좀 예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영업 연결 이익은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MK전자 돌아오는 8월 중순 정도 대비하는 식으로 봤을 때 유망한 소부장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최근에 정말 유망주로만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경인양행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관련해서 저도 기회가 되면 몇 번쯤 언급을 드린 종목이지만, 해당되는 그 주가를 보시면 8,000원대 정도 주가에서 10,000원대 초중반 정도까지 흐름이 있다가
한 달 정도 또 약간의 그 기간 조정이 있은 이후에 지난 8월 첫 주에 출발은 굉장히 잘 했습니다만 그 뒤에 또 4일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주후반에 거의 주초 출발 가격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끝난 종목입니다. 경인양행 뭐 이름 자체가 약간은 좀 올드한 느낌이 나는데 굉장히 오래된 염료 회사입니다. 예. 염료라 그래서 뭐 흔히 말해서 천에 이제 그 물감을 들이는 그런 이제 고운 색깔과 관련된 그런 뭐 업을 많이 했던 30년 넘게 그것만 했던 회사였는데 여기에서 염료 회사가 전자재료 뭐 전자 소재단의 그런 기업으로 좀 변신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기업이고요. 뭐 익산에 신공장을 증설을 하기 시작해서 2020년도에서 22년까지 3년 동안 약 1,700억 정도 투자가 들어가는 걸로 공시가 나와 있고 올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아마 연별로 투자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부터 이제 포토레지스트의 뭐 합성물이라고 볼 수 있는 기초 원재료 부분을 직접적으로 생산을 해서 아마 조금 더 완성 업체라고 볼 수 있는 동진 세미캠 쪽과 관련을 가지면서 아마 사업적인 파트너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6월달 초에는요, CPI라고 하는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이죠. 요것과 관련된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호주 기업의 지분 투자가 들어갔다는 소식도 공시로 좀 게시가 된 바가 있는데요. 지난 그 19년도 7월달에 일본에서 세 가지 그 수출 규제 소재단을 발표했었죠. 폴리이미드 필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이렇게 세 가지 했는데 그때 뭐 다른 기업들도 물론 해당들이 많이 됐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포토레지스트와 PI라고 하는 투명 이미드 필름 두 가지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 회사는 아마 유일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보면은 최근에 뭐 폴리 이미드와 관련된 뭐 호주의 첨단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도 단행이 됐고 뭐 업계에서 많이 소문나 있지는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포토레지스트 특히나 또 EUV 공정에 들어가는 거 이쪽과 관련된 업체들이 시장에서 많이 조명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회사의 어떤 적극적인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드러내놓고 하진 않아요. 근데 내실 있게 관련되는 산업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작년 7월과 올 1월 달 같은 경우도 뭐 여당이라든가 각 그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동사해서 할 정도로 굉장히 극일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어떤 관련되는 뭐 부처라든가 업계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그 8월 첫 주에 그 조정에서의 어떤 그 사유는 몇 년 전에 그 지분 관계를 갖고 있던 스미토모 화학이라는 곳에서 그 사이에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지분 투자됐던 것들을 회수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졌었는데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약 2%대 정도의 지분을 최근 3일 정도의 어떤 매도를 통해서 거의 완료되지 않았나 한 100만 주 정도 내외가 매도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간의 대량 외국인 매도를 통해서 소화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회사 관련된 뭐 오버행 이슈 같은 경우도 거의 마무리됐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조금 더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뭐 포토 레지스트 그리고 PI 쪽으로 숨어 있는 진주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면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 관심 왜냐하면 포텐셜이 있고 큰 변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공교롭게도 주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줄 때마다 사실 기대하는 다른 흐름을 보여줬던 게 조금 오히려 또 좀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드러내놓고 이 기업 너무 좋아 이렇게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큰 변신을 하고 있고 조금 중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역사적인 뭐 단가의 고점이 11,000원 정도거든요. 지금 이제 9,000원대 초반 정도의 주가가 머무르고 있는데 결국 역사적인 신고가를
넘을 수 있는 회사의 큰 변신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과 8월 달에 이어가지고 소부장이라는 거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